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 2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 식단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감량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은 예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수백 명의 2형 당뇨병 및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이 식단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1형 당뇨병 환자들도 필요한 인슐린 양을 줄일 수 있고 HbA1c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HbA1c 수치를 6% 또는 그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식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점은 사실 최고의 식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식단,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접근법 각각에는 자신들의 방법만이 당뇨병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당뇨병 해결책 첫 번째 접근법은 저탄수화물, 즉 케토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는 고기, 전분이 없는 채소, 달걀, 치즈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쌀, 감자, 빵과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합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지방 식물성 식단입니다. 이 식단에서는 과일, 콩류, 감자,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동물에서 나온 모든 재료를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고기, 달걀, 치즈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진단받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700g이 넘는 탄수화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AAC 수치는 5.6에서 6.0 사이입니다. 이 두 식단은 서로 반대처럼 들리죠? 그래서 둘 다 강력하고 거의 종교 같은 추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저탄수화물 진영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해야 한다고 몇 시간이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탄수화물 식물성 식단을 한다면 그들은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피하고 지방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진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식단들이 당뇨병 진단 초기에 권장되는 식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조금씩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식단이 왜 효과적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해를 위해 이런 식단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주요 논리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 중 탄수화물이 10%를 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며칠만 하면 몸이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고 탄수화물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식만 하지 않는 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체중도 꽤 빠르게 줄기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혈당 급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매우 빠르게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지방 식물성 식단의 주요 논거는 혈당이 곧바로 더 좋아지고 안정되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이 많아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 안에 쌓인 지방 때문에 인슐린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물성 식단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은 자연식품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식물성 식단을 하면 운동과 병행할 때 특히 눈에 띄는 체중 감량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당화 혈색소 수치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지방 식물성 식단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을 때보다 에너지 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저지방 식물성 식단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단을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탄수화물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빵, 감자, 밥 같은 음식이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참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탄수화물 식단의 가장 유명한 지지자인 분은 번스타인 박사입니다. 그분은 12살 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88세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도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며 여전히 당뇨병 클리닉에서 일하고 계시고 88세의 나이에도 제1형 당뇨병을 가지고도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76년간 제1형 당뇨병 환자였으며 하루 30g 이하 탄수화물만 섭취합니다. 아침 6g, 점심과 저녁 각 12g씩 매일 드십니다. 저지방 식물성 식단을 가장 지지하는 이는 또 다른 제1형 당뇨병 환자 사이러스 캄바타 박사입니다. 그의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2002년 첫 진단 이후 15년이 지났고 인슐린 사용량은 40% 줄었습니다. 매일 700g 넘는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저의 당화혈색소 수치, 즉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는 5.6에서 6.0 사이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유지하고 싶은 목표 범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단에 대해 저는 이 두 식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식단 모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식단을 따른 많은 사람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고 몸 상태가 좋아지며 체중도 줄었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두 식단 모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처음에는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얻을 수 있지만 당화혈색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당 변동성도 중요한데 이것도 증가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혈당의 잦은 변동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며 인슐린도 훨씬 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만 첫 주에는 아마도 몸이 약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감에 걸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다면 어느 순간 빵이 정말 간절하게 먹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그만두고 다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섭취하는 지방 종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그건 아마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들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단 모두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각각의 식단을 장기적으로 최소한 30일씩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나면 결과를 제 채널에서 여러분과 꼭 공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고 더 배우고 싶거나 저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제 페이트리온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저와 코칭 세션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사실 당뇨병을 정말로 잘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를 좋은 혈당 수치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혈당이 너무 높다면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는 6가지 팁을 공유하는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클릭해서 꼭 시청해 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안녕.